네, 지금부터는 다가올 지방선거 앞두고 여론조사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용 오피니언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생각해보니까 우리 윤희용 대표는 일 있을 때마다 오시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신년 맞이해서 많은 회사들이 이제 여론조사를 쭉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보니까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60%도 넘었었는데 낮아진 거 아니냐. 낮아진 건 맞는데 이 자체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이거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더 높기도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후에 한국의 유권자들 국민들의 이른바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훨씬 더 심해졌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냐 하면 상대 쪽에서 배출된 정권, 대통령에 대한 평가 무조건 비토하는 정서가 강해졌다는 거예요. Anything but 막 그랬잖아. 문재인 평가 자체를 안 해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굉장히 심해진 상황에서 50% 중후반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이제 높은 편이다라고 보고 사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60% 넘게 유지하는 전략을 가져간다. 그건 제가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 중반대 정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가져가는 전략이 이제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물론 높아지면 좋긴 하겠지만 이제 그런 수준에서 보자면 어쨌든 지금 상황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사안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 줄지 이것이 상당히 좀 지금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층들 보게 되면 진보 성향층이 당연히 이제 많이 있는데 중도층 또 어떨 때는 보수층도 거의 40% 30% 중반대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이 시대에 아까 양극화 시대에 그런 상황인 것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거든요. 또 30대에서도 또 60대에서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뭐 진보 지지층이라고 할 수 없는 층들에서의 우호적 시선이 상당히 강하게 있는 거예요. 또 이제 보게 되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신뢰가 매우 의미 있게 높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평가, 정권에 대한 평가가. 그러니까 정당에 대한 평가를 떠나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평가라든가 어떤 주식시장에 대한 정책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뉴 이재명이라고 불렀던 거죠. 뉴 이재명. 그래서 이거 주가가 빠지면 큰일 난다. 대통령 지지율도 빠지기 때문에 반드시 코스피는 상승 곡선을 유지하여야만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정치권에서 하던데 지금 보면 긍부정 모두가 민생 경제가 굉장히 높은 순위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긍정평가 요인이 뭐냐면 언론과의 소통. 그리고 KBS 조사에서는 그런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국민소통, 국무회의 생중계 이런 거는 이제 JTBC 조사에서 나왔는데요. 생중계 올해 더 늘린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관 단위 각 부처별로도 하세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 라이브, 그다음에 부처 장관 뭐 업무 보고 뭐 이런 형태로 하지만 그 아래 단위에서도 아마 생중계를 전체로 늘려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해요? 이게 이제 국무회의 생중계도 나오고 국민소통도 있고 조사들에서 나오거든요. 이제 긍정평가의 이유로 이제 지목이 되는데 같은 거예요. 사실은 국무회의 생중계도 이제 소통을 강화한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것이 일단 1차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높게 유지했던 것은 외교와 안보 부분이에요. 실용 외교 등을 통해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되고 뭐 에이펙 이런 부분들이 또 뭐 핵 추진 잠수함인가요? 이제 하면서 그것이 일단 고공행진을 하게 했던 1차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 이어지게 했던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제 국무회의를 이제 공개하고 또 부처 업무 보고 또 공개하고 이제 실시간 중계를 하고 이런 부분들 소통을 강화한 부분들이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막고 또 이제 60% 가깝게 하게 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보자면. 그런데 지금 그래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왜냐하면 국민과 소통, 뭐 이렇게 국민의 생중계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인데 다만 이제 이것이 시간은 가면 갈수록 이것의 효과는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소통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아주 지향하는 어떤 가치라든가 아니면 당장의 어떤 성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성격이 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적 가치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불통의 시대에서 소통의 시대를 보여줬다고 했을 땐 굉장히 효과가 굉장히 큰 것인데 이제 소통의 시대가 됐어. 네. 그다음에 이제 소통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네. 디폴트가 돼버리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그 신선도가 이제 이전에 네. 비해 처음에 비해서는 떨어질 테니까 예. 그것이 이제 좀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좀 새로운 모멘텀을 네네. 찾아야 되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그러니까 지금 일단 7개월 동안 뭔가 네.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네. 국정 운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국민들이 인지하고 이제는 그거는 기본값이 돼버린 거고 네. 그럼 여기에서 또 발전된 뭔가를 또 내놔야 된다. 네, 일단은 아직도 이제 소통에 대해서 더 하는 효과가 있는 건 맞는데 이것이 계속 소통으로 긍정 효과를 이제 높게 가져가는 요인이 되기에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네. 뭐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인가요? 뭐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그런 것들이 예. 이제 있을 수 있어서 이후에 뭐 국내에서 부동산 경제 등에서의 어떤 실용을 통한 성과를 낸다거나 아니면 뭐 AI나 이제 외교 관련한 부분에서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성과 국내에서의 네네네.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지지의 특성, 역대 대통령들의 특성이 있어요. 예. 어떤 대통령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지지하는 거예요. 뭐. 정서적 지지층 특성이 큰 거예요. 어떤 대통령들은.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초반에 그랬네. 예, 그다음에 우리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예, 그런 그런 게 경향들이 있었죠. 있었던 거죠. 예.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일단 믿고 지지하는 예. 그런 특성이 있는 대통령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 반대쪽에 있는 어떤 대통령들은 특히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예. 이런 층들이 당연히 있어요. 예. 물론 이런 분들이 없다는 게 아니고 있는데 예. 상대적으로 특징들 중에 잘할 때 지지하겠다. 성과 나면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성과 반응형 지지층들이 있는 거예요. 성과 반응형. 아니 지지층들이 다른 아까 예를 들었던 대통령들보다 규모가 더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아하. 그러니까 요 층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사실 괴로운 거죠. 계속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 끊임없이. 지친다 지쳐. 네. 계속 아마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잖아요. 뭐 비서실장이나 대통령도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일을 24시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잠자는 시간 몇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네. 오로지 일. 그래서 이 성과 멈추면 요층들이 흔들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것을 이제 성과를 어필하면서 네. 국정의 안정성, 동력의 안정성을 이제 가져가는 것, 요것이 이제 주요한 전략 과제라고 보여져요. 네. 이미 이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아이 취재 편의점하고 비슷하네. 저희도 컨베이어 벨트에 놓인 기계처럼 계속 일을 해야 좀 새로운 그림을 또 만들어 드려야 시청자들이 반응하시고 또 좋아하시고 또 구독도 해주시고 하니까 그런 게 있네요. 애초에 이제 제가 한 10만 내외 있을 때 구독자가 있을 때 맞아요. 왔었거든요. 그래요. 그때 초반부터 와서 우리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튜브 세계에서 예. 정말 이 팩트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맞아요. 그랬는데 그때 좋아하시던 분들이 있으셔서 예. 안착을 하신 것 같고, 아무튼 그 이후에는 이제 발품으로 현장에서 사실은 이제 구독자 수가 늘어난 맞아요. 것 같은데, 현장 중계가 저도 보게 굉장히 되면은 컸습니다. 무슨 주요한 사건들이나 현장에 뭐가 있으면 실시간 라이브로 제일 먼저 뜨거든요. 저희가 예. 현장 라이브가 그래요. 그래서 예, 대단하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것을 이제 네. 알아봐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사실은 같아요. 우리가 뭘 하면 선거나 정치도 그런데요. 그거 한다고 뭐 알아주겠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생각하면 정치하면 안 돼, 그분은.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당장은 아닐지 예. 모르지만 이것이 전달되어서 그렇죠.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하는 것이 예. 정치 영역이나 방송이나 이거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 믿음을 갖고 계시다는. 생각해 보니까 저희야말로 성과 반응형
성과 반응형 구독자분들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쵸. 뭐 동접자 500명, 600명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꾸준히 하다 보면 인천공항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우연히 딱 가서 이종섭 잡으러 우리가 갔었잖아요. 그럴 때는 막 5만 5천 동접이. 예, 계엄 때는 뭐 6만 5천. 뭐 남천동에 비하면 뭐 껌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요. 20대 인기 없어, 70대 인기 없어 했거든요. 그리고 대구 경북 인기 없어, PK 인기 없어 그랬는데 고르게 전반적으로 세대별 지역별로 안착하는 흐름입니다. 요건 특이한 점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특이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는 분들이 이제 당연히 있죠. 당연히 이제 있는 것이긴 한데 그것은 상당히 이제 누그러뜨린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분들은 그 다음 질문에 있는데 정당 지지율하고 너무 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 수행은 높은데 민주당의 지지율은 30에서 40%에서 대통령 지지만도 못한 정당 지지율.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레퍼토리긴 해요. 항상 나오는 것이긴 한데 이 지표가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은 다음 중 어느 정당 지지하십니까라고 묻는 거니까 사실은 이거 뭐 누구 사랑하냐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이게 일주일마다 변하면 이상하잖아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나 이번 주 이 사람 사랑하는데 다음 주에 안 사랑해. 하면은 그렇잖아요. 정당 지지율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당 지지율은 사실은 이제 주간 단위에서 변화가 거의 없구나. 의미 있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이름을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부르지만 대통령 지지하십니까라고 해서 답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일 잘하냐 못하냐. 최근에 대통령이 이렇게 하니까 최근에 뭐 이전 대통령에 비해서일 수도 있고 또 초반에 비해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데 정치적으로는 지지하지 않지만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정서 기반이 아니라 성과 기반의 반응층인 거예요. 지지층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떤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뭐 어떤 능력이라든가 어떤 뭐 이런 경제적인 주식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 안보 최근에 있었던 이런 사안들 대해서 핵잠. 내가 정치적으로는 난 안 맞는 거 있는데 그런 건 잘한 거지. 잘했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정치에 매몰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정치적으로만 생각해서 반응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실제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정권 초반에 어떤 대통령들은 막 80% 나왔잖아요. 한 달 전에 투표해서 반대쪽에 있는 인물을 찍었는데 이렇게 나와서 80% 나왔다면 그게 지지층이다, 정치적 지지층이다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지지는 아니지만 내가 국민으로서 대통령을 바라봤을 때 이건 맞는 것 같다. 일을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실은 모아서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표현을 언론이 이제 오랫동안 해와서 관행적으로 굳어 있는 것이긴 하죠. 최근에 이제 뭐 어떤 것들은 뭐 한국갤럽이나 어떤 조사들에서 막 50% 이제 중반이 보다 낮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들은 또 60이 최근에 이제 나온 것들도 높기도 한데 그것은 선택지의 차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두 개예요. 잘한다, 잘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건 잘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면 뭐 못하는 건 아닌데 잘 모르겠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언론에서는 이제 그 잘한다라고 하는 비율만 지지율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러네요. 낮아질 수 있는데 다른 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 척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잘한다, 대체로 잘한다. 그러면 이거 매우 잘하는 건 아닌데 대체로 잘하는 거라고 해서 이제 낙폭이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사전 척도인 경우에 이제 그런 효과 최근에 약간 이제 있는 거죠. 어떤 것들은 왜 막 50% 이제 초반대로까지 흔들리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일보가 최근에 그 서울대 한국사회과학자료원하고 국민의식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지방선거 지지 후보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게 상당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표 참여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이 올해 지방선거 투표율 뭐 벌써 너무 예단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른 조사들하고는 다른 방식이에요. 네. 이른바 이제 휴대전화 웹 조사라고 이렇게 이제 링크가 와요. 뭐 버튼 형식으로 와서 그걸 네. 보고 자기 기입실로 누르는 것인데 이게 이제 중도층들을 많이 표집되는 특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이제 결정하지 않고 하는 비율들이 높은 조사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그래서 이제 요 흐름들이 있긴 한데요. 이분들이 이제 투표 안 할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 유권자들 실제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이라고 볼 수는 없을 텐데 네. 감안해서 이제 그래서 보실 필요는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하신 투표율은 그럼 이런 경우에는 낮아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 최근에 지방선거 투표율이 뭐 이제 50%대도 있었고 이제 60% 넘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죠? 2018년은 60 약간 넘었죠. 예, 60.2%였고요. 22년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 직후에 있었던 투표는 50.9. 그때는 이제 문재인 진보 당선 직후는 네. 60.2.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22년도 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진보층도 되게 안 나간 거예요. 맞아요, 안 나갔어요. 옛날에 이제 뭐 정동영, 이명박 대선 때 같은 느낌이었어요. 현상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투표 대거 안 나갔습니다. 원래 이제 지금 한 50%로 지방선거와 총선 투표를 나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전 투표 등이 있고 해서 웬만하면 이제 60에 가깝거나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것이 정상적이에요. 최근의 트렌드에서는. 네네. 근데 50% 나왔다는 것은 야 이제 해보나 마나 졌다라고 생각하는 진보 성향층 중에 상당 부분들이 안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네. 있겠고 투표율의 높고 낮아짐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진보 성향층들의 투표 참여 여부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수 정권이 너무 지금 인기가 없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 창피해서 뭐 투표장에 못 나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네. 그렇지만 대부분 사실은 상당 부분은 이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분 투표에 참여율이 상당히 일관된 분들인 거예요. 높은 분들이죠.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물론 보수층 그 정당의 후보들에서 최근에 이제 젊은층의 남성 등에서도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투표 불참하게 되면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약간 있지만 네. 실제 더 크게 영향 주는 거는 진보 성향층들이 40대 50대 분들이 이거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 경우에 안 나가는 경우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어떻게 되냐면 그 고령층 이런 분들은 뭐 상황 여부를 떠나가지고 안정적으로 나간다고 네, 할 수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많이 이제 낮아질 요인이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최근에 뭐 이렇게 지금 휴대전화 웹조사에서 결정을 못했다는 비율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원래 좀 비율이 많은 조사 방식이었고 네.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봤다고 한다면 투표율이 이제 그렇게 떨어질 요인은 아니다. 60에 좀 근접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서울시장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여론조사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뭐 모든 거의 많은 언론사들이 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쭉 종합을 한번 해주시죠. 그 서울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서울은 왜 네. 경기도에 비해서 이렇게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나. 드러내느냐. 네. 이것이 이제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가장 큰 퍼즐인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뭐 40대의 진보 성향층인 사람들이 경기도로 많이 가서 빠져나가서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문제 때문에 많이 빠져나가서 그렇다. 네. 그 진보 있는 사람들이 나갔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네. 이제 얘기하는 것이 옛날의 모범 답안이었어요. 네. 예. 뭐 일정 부분 이제 말이 되긴 하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연령대 비율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진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서울이 경기도에 비해서 고령층 비율이 약간 이제 높기는 합니다. 65세 이상이. 그렇지만 다른 연령대 비율이 근본적으로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다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남아있는 분들 중에 약간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10년 전에 비해 가지고 약간 속물적 설명이니까 양해해 주세요. 내가 예. 이제 나 한 이제 1억밖에 없었는데 예. 2, 3억밖에 없었는데 10년 만에 갑자기 15억 이상의 자산가가 된 분들이 제법 생긴 거예요. 이것은 이제 보면 부동산 때문에. 정치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기존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 부동산
이슈에 또는 이제 부동산 세제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가설이 이른바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특성들이 강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보게 되면 이제 한강 벨트의 이제 경향들이 이제 기존의 다른 지역보다는 이제 강남 3구의 흐름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흐름에 이제 근접하는 네. 경향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사람들에서도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원래 지방선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 지역에 현안들이 있어요. 네. 그럼 이제 힘 있는 여당 후보가 와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한 칼에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일 잘 먹히는 것이 지방선거에서는 힘 있는 여당 후보에 의한 지역 발전론이에요. 지역에서는 뭐 그래서 지역에 가면은 내가 얼마 예산을 따오겠다. 뭐 이런 거 경쟁이거든요. 네. 그런데 서울은 이제 완성된 도시야. 사실 뭐를 유치해 가지고 뭐를 편안하게 하고 이게 필요한 곳들이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이 니즈가 약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당 후보 프리미엄이 네. 상대적으로 덜한 거예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천, 경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네네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 보면 역대로 야당 후보들이 선전 많이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프리미엄이 덜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이제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일단 그것을 이제 배경 설명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지금 뭐 보게 되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있는 거죠. 양쪽 진영에 뭐냐면 정원우 구청장이 이재명 대통령 뭐 이제 지원 SNS 네, 지원이 네. 이제 있었는데 물론 이제 본인이 이제 그 흐름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있었으니까 저희 그것이 맞다지면서 이렇게 이제 급상승 이제 하게 된 것이라고 하시는데 상승할 거라고 하는 기류는 이제 많이 있었어요. 네. 예측들은 다만 이제 남았을 때 이런 거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우세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의문들이 다 있었던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당원들과 호흡했던 정치색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이니까 네네. 있었으니까 예,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뭐 이제 교감 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이 문제가 해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이제 조사들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정원호 구청장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앞서느냐 여부거든요.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앞서는 흐름들이 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경고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예. 국민의힘이 뭐 7대 3으로 간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냐가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약간의 이제 그 퍼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오세훈 시장도 아마 이제 뭐 보수층 또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보게 되면 뭐 절반 네. 가까이 이제 지지를 얻고 있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7대 3으로 한다 하더라도 바뀔 것인가? 저는 이제 회의적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당원들은 좀 더 물론 더 반응할 수는 있지만 네. 당원들도 선택에 있어서는 그 당선 가능성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이중적인 당원들의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아, 나랑 좀 맞는 사람을 내가 지원하겠어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예. 결국 이길 사람이 중요해라고 한 두 가지가 있는 것이니까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어떤 7대 3을 하더라도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의문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이제 보셔서 결과들 보실 때 그 당 지지층에서는 어떠냐 그래서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변동이 될 것이냐 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이제 5개월 남았기 때문에 전체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끝으로 네.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 네.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전재수 장관이 상당히 앞서는 걸로 나오거든요.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어. 왜냐하면 이 정도 스캔들이 터졌다. 터지면, 네. 그러면 이제 쭉 빠지는 것이 예. 일반적인데 영향을 안 받은 거예요. 전혀 영향을 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 대상이긴 합니다. 연구 대상이다. 근데 이제 보게 되면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한민국 제2도시이긴 하지만 네. 최근에 여러 가지 침체적인 부분들 위기감들 이제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힘 있는 여당 후보에 의해서 뭔가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싶어하는 이제 기류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상황이 이제 있는 데다가 지금 이제 현 정부가 사실은 선거운동 때부터 해가지고 부산을 어쨌든 제대로 된 제2도시 또 북극 항로의 출발점으로서의 비전 그다음에 해수부 이전 등 이런 것 눈에 보이는 것들 해왔고 네. 그것이 이제 전재수 전 장관을 통해서 사실은 구현이 됐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안이 없는 거예요. 만약 다른 대안이 만약에 쭉 있었으면 네. 좀 흐트러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특별히 어떤 대안에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한번 살아도 돌아와 보라고 하는 예. 이 길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아하. 느낌 이제 갖고 있고 그래서 또 이제 어떤 현재 지금 이 상황에서 전재수 장관이 출마하면 네. 당선은 어떻게 보세요? 그 상대 후보가 이제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긴 할 텐데 예. 지금 뭐 지표상으로 본다고 한다면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당선 거예요.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있다.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본인이 이 지금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과연 이제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경찰에서 이제 불기소를 할 것이냐, 그럼 특검 초반에 과연 이제 어떤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냐, 이제 이것이 중요할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는 거긴 할 텐데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사실 중론은 뭐 이제 대체될 것이다. 이게 떨어지고 네.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러면 다른 인물들로 이제 알아보는 탐색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시각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기가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상당히 지지율이 견고하고 탄탄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여론 연구 대상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네.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 상대 쪽 진영에 있는 인물에 비해서 부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이제 어떤 부산 지역의 어떤 정체성, 동일성 예. 뭐 이런 느낌들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어요. 이건 이제 사실은 정교하게 파악하기는 힘든 거긴 할 텐데,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여부를 떠나가지고 부산 사람 아닌겨 이런 그런 건가요? 것도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긴 할 텐데 예. 정확한 건 아닌데 이거는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정확한 흐름은 취재 편의점이 부산에 가서 현장 민심 저 탐방 취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 꼼꼼하게 잘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자주 뵙겠어요. 아니. 올해는 윤희웅 대표님하고 자주 뵐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